여러분, 저는 토양 산도 측정기를 구입을 해봤어요.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다가 이게 빛에 대한 측정기도 있고 습도기도 있고 가드닝 전문으로 용품을 만드는 곳 같아서 이거를 구입을 해봤어요. 제품 설명을 보면 1보다 위는 알칼리, 그 아래는 산성, 그리고 식물마다 선호하는 pH 농도가 달라서 pH 테스터를 통해서 쓰고 있는 흙을 바꿀지 아니면은 흙과 적절한 타입의 식물을 살지 정해라. 1분을 기다리래요. 이걸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은 pH 1 정도는 견딜 수 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소철을 되게 궁금했어요. 오랫동안 안 자라는 이유가 pH 때문일까 확인을 해보니까 소철도 중성이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중성이 더 의미가 있으려면 산성인 것도 막 있고 하면 했는데 다 중성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게 혹시나 얘가 말이 안 듣는 건가 해서 식초물에 담가봤는데 그때는 또 산성으로 뜨더라고요. 식초를 섞어서 이렇게 하면 산성이래요. 잘 작동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막 그렇게 극적으로 비교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식물들이 1 정도의 pH 농도는 견딘다니까 막 그렇게 막 제가 산성흙을 만나면 또 이걸 되게 잘 썼다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워낙 바깥의 흙을 쓰는 게 아니고 다 상토로 쓰다 보니까 거의 다 중성이더라고요. 유칼립투스도 중성, 쓰리도 중성. 얘는 말발돌이고요. 7 정도에 갔네요. 좀 심은 지 오래되게 해도 7이네요. 여긴 조금 연두색.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소나무 아래나 철쭉 아래에 얘를 찔러보려고요. 네,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상자 텃밭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배수판과 부직포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 배수판을 이 크기에 맞게 여기를 잘라줄게요. 근데 날카롭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장갑을 다 잘랐습니다. 얘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약 3cm 높이의 배수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부직포가 등장합니다. 좀 잘라야겠어요. 상자 높이의 반 정도까지 1002도로 잘랐습니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흙을 채우면 됩니다. 신나요. 흙을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날석부터 깔아주겠습니다. 한 겹을 깔았어요. 이제 흙 차례입니다. 상토부터 마사토를 한 사, 이렇게 섞었고 여기에 스테인러스도 반삽,
설탕도 한 줌. 그리고 질석은 금빛이 나는 애들도 있는데 색깔만 차이가 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거 베이킹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섞어주고. 이렇게 모서리는 안쪽으로 한번 접어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흙을 더 쌓을게요. 저는 이렇게 훈탄 한 줌이랑 코코피트 한 삽, 피트모스 한 삽 조금 덜 되게, 마사토, 질석, 퍼라이트, 그리고 바탕은 상토, 마지막으로 배합을 하려고 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식물을 심어도 되는 것 같아요. 흙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 제가 아직 써보지 못한 흙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렁이 분변토나 코코칩, 그래서 아직 써보고 싶은 흙이 많습니다. 아무튼 뭘 아직 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브레이니아 러브는 이렇게 많이 부피를 키웠어요. 이 녀석은 꽃은 안 피워온 걸로 아는데 이 녀석 꽃이 워낙 제 잎이랑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녀석은 제가 꽃을 이거 꽃인가? 이게 꽃이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정말 자기 잎이랑 너무 비슷한 형태의 꽃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얘도 꽃을 피웠네요. 필로덴드론 미카니도 그 전에 휘무지해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잘라줘도 얘는 건강하게 지낼 것 같아요. 말이 나온 김에 철사를 빼고, 철사를 되게 긴 걸 넣었어요. 움직이면 뿌리 나는데 좋지 않아서 이렇게 뿌리를 길게 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잘라주려고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파묻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이 분재철사도 아래 고정을 해놓을게요. 안 그러면 얘가 어느새 흙이 파여가지고 뿌리가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덮어놓고 이렇게 90도로 최대한 단면이 적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낼 때는 45도로 단면을 넓게 하는데요. 여기서 뿌리 낼 게 아니니까 수분 증발을 최대한 적게 하게 잘라줍니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마르길 기다렸다가 흙을 덮어줄게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말이 많아진 오늘 물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벌들이 꿀을 모으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이 꽃은 씨방도 맺히고 약간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동그란 씨방이 되었어요. 근데 벌들이 계속 분주하게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씨방도 너무 예쁘네요. 언젠가 다 마르면 가을쯤에 채종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물주기를 마쳤고요. 오늘 오랜만에 소철이 물을 주려고 해요. 소철이가 잎이 나기 전에는 물 마름이 늦어서 물주기 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무래도 잎이 없으니까 뿌리도 활동이 적어지고 그래서 물마름도 늦어지고 해서 물을 주고 싶어도 뿌리가 썩을까봐 물주기를 거의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하고 소철 물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드디어 파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파종해보고 싶은 식물은 바로 이 공심채인데요. 메리골드도 틈틈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파종한 공심채는 5개 중에 이렇게 3개가 발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공심채 비타민이 풍부한 200립이 들었대요. 공심채 씨앗은 꽤 커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2개가 떨어졌네요. 이 씨앗 파종은 씨앗의 이 가로 높이의 2배 정도로 보통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얘는 씨앗이 좀 큰 편이라 조금 깊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씨앗들이 보면 이렇게 되게 잘 여문 것들이 있고 약간 덜 여물었는데 채종이 됐다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건강해 보이는 애들로 골라서 파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어디 파종했는지 까먹기도 쉬워서 씨앗이 작으면 그럼 막 모여나면은 성장이 약해져서 좋진 않은데 그럼 지금 저는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씨앗이 이렇게 되게 길쭉해요. 이런 씨앗의 경우 이 세로 높이가 아니라 가로 높이로 얕게 파종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 여기도 하나, 흙을 덮기 전에 뿌려줄걸.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배수되는 재료를 퍼라이트가 너무 흙 위에 많이 보여서 추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막 이게 좋은 정확한 방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덮어줄게요. 그럼 저는 물을 주고 파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 상자 높이의 절반 정도